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2020년 11월 11일이었잖아요. 빼빼로데이. 오늘은 11월 12일이고, 빼빼로데이 진짜, 와, 그런 날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큰 행운의 그 빼빼로데이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2020 1111.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외식업체나 아니면 일반 프랜차이즈 업체나 또 기업에서 2020 1111에 대한 마케팅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또 흥미롭고 또 좀 뜻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잖아요. 2020 1111. 그래서 야 진짜 나중에 2222년 11월 10일 11월 11일 이러면 정말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쵸? 2020 11 22 1111 그쵸? 네. 아무튼 네, 여담으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오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도 저한테 오고 있고, 뭐 스페인, 또 뭐 일본, 또 미국, 뭐 이런 각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제가 응대하고는 있습니다.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낮에 질문이 왔는데 저녁 늦게 해드리는 적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거의 하루를 넘기지 않고 뭐 잘 응대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질문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한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의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마 제 권리금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저의 영상, 권리금에 대한 영상을 아주 자세히 보지 못하신 분 같아요. 그냥 살짝 듣긴 들으셨지만 살짝 흘려 들으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순수익의 1년치가 영업권리로 책정이 된다.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다. 왜냐면 파시는 분의 사정에 따라서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 혹은 지금까지는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기 좋은 구조였다면, 예를 들면 인건비도 올라갔고요. 또 월세도 올라갈 조짐이 보이거나, 이 건물의 인근에 신축 건물이 생겼는데 나는 월세가 300이었는데 그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월세가 600이 돼서, 물론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연 5%밖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가령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무시하고 더 달라고 하는 건물주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권리금 받고 팔려면 건물주에게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보증금하고 월세를 드리는 사례를 저는 최근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건물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순수익의 구조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혹은 같은 건물, 동일 건물이나 옆 주변에, 요즘에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몇백 명의 직원이 있는 그런 기업이 부도가 나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매출이나 순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치의 현재까지의 최근의 1년치의 순수익이 고스란히 12개월치를 영업권리로 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주변 여건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은, 영업권리는 통상 그냥 이론적으로 누군가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통상 1년치의 순수익을 영업권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1년치를 영업권리를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 분야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또 상권 분석 전문가라든지, 실제로 가령
데이터만 가지고만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그런 상권 분석 말고요. 실제 그 상권을 잘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업권리금은 매출에 대해 1년치 매출을 영업권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의 1년치가 영업권리다. 그러나 그것도 그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매출에 대해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영업 권리, 그러니까 매출의 순수익은 일단 둘째치고, 순수익은 뭐 얼마 남는다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는 하죠, 누구든지. 근데 그걸 다 믿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 자료를 보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포스가 나오기 전에 수기로 손으로 썼을 때 매출 장부 시절에는, 그때도 저는 이 컨설팅 일을 했으니까 그런 시절에는 그냥 장부만 보고 믿었기 때문에 거짓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매출을 속이기도 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을 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포스는, 물론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도 100% 믿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그 매출로 잡았다가 또 뺄 수도 있거든요. 매출을 잡았다가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을 정확하게 믿어서는 그냥 100%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과거에 1년치의 매출, 뭐 포스를 대부분 쓰니까 물론 포스 매출 중에서 현차는 뺐다. 나중에 그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현금 매출은 포스에 잡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현금 매출을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안 믿으시던가. 그러면, 왜냐면 최근에는 그 매출 자체가 카드 매출이 뭐 80%나 90%, 95% 혹은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의 단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결제 단가가 높을수록 거의 현체 단위나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00%까지 카드 매출이 찍힙니다. 그게 포스 매출이 찍히는 거죠. 그거는 뭐 빼박이니까. 그래서 현찰이 뭐 50%다, 뭐 카드가 50%다 그러면 현찰이 무려 50%가 된다는 것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쨌든 매출은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제가 이분에게도 그런 코치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계약 쓸 때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아요.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서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게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다른 업종으로 할 거라서 그냥 점포, 상가의 위치나 환경만 보고 권리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장사하고 있는 그 가게를 그대로 양도양수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 매출이나 순수익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이 가게를 그대로 양도양수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이 이 가게의 계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매출 때문에 이 가게를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을 증거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기로라도 아니면 뭐 타이핑이라도 쓰셔야 되는데, 이때는 권리양도 계약서에 쓰셔야 돼요. 이것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디다 쓰느냐? 물론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권리양도 계약서에 특약란을 만들어서요. 뭐 만들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이 특약을 적으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적습니다. 보여주었던 그 매출이, 제시해주었던 최근 2년치의 매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정확하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18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만 2년 동안에 제시한 매출이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써서 그 양도인의 서명만 좀 날인을 받으시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사기칠 각오하고 그것을 써달라고 했을 때 바로 써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쭈뼛쭈뼛하고 잘 안 써주신다거나, 아니 나 그렇게까지는 팔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다만 현찰에 대한 매출을 뭐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탈로가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카드 매출만 가지고 쓰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그러니까 현찰 매출이 한 5%밖에 안 돼, 총 매출에. 아니면 10%밖에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현찰 매출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안하고 그냥 카드 매출 정도만, 카드 매출은 이 정도입니다라는 그 서명만 받아도 여러분들은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그게 프랜차이즈일 경우는 본사에 전화 한 통화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사에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브랜드로 가맹점을 할 건데 어차피 가맹비, 교육비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매출이 어떠느냐 물어보면 그 담당자가 나중에 덤탱이 쓰지 않으려고 팩트를 분명히 얘기해 줄 거예요. 본사에서 그것마저도 거짓말하면 본사에서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양도양수할 때 권리양도 계약서에 그 매출에 대한 확인 그 문구를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거까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그 매출이 틀릴 경우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문구를 쓰면 아무래도 파는 양도인 입장에서는 진짜 진실만 쓰고 진실만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100%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속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양도 계약하실 때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브랜드로 양도양수 받는 경우는 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확인을 받고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권리양도 계약서 안에 쓰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타이핑을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기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수기로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거든요. 그래서 수기를 쓰고 사인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속구 계약을 하는 그런 확률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권리양도 계약 쓸 때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일단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셨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요걸로 좀 가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요 영상도 제가 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일단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좀 다른 것들도 함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0년 11월 12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